금요일 새벽, 무거웠던 미국 증시 핵심 정리 시작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S&P 500은 0.3% 하락, 다우지수는 0.2% 내렸고, 나스닥은 약 0.4% 조정을 받았고, 최근 며칠 상승세를 이어가던 기술주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모두 소폭 하락했고, 팔란티어는 10% 가까이 밀렸습니다. 그동안 급등했던 AI 관련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시 부각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 게임 회사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는 대형 신작 GTA6 출시 연기 소식이 전해지며 급락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테크 전반에서 기대감이 조정되는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하락의 핵심은 경제 데이터 공백과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은 다음 금리 방향을 판단할 단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번 달 50.3으로 집계되며 예상치를 밑돌자 소비 둔화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시장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리스크 온보다는 리스크 오프, 즉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시선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조정은 일시적이다. AI와 기술주는 결국 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는 낙관론. 다른 하나는 밸류에이션이 이미 높다. 잠시 쉬어갈 시점이다. 라는 신중론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시장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기술주에는 단기적인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주식시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폴리곤을 비롯한 코인 에코시스템 역시 투자 심리 냉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 밀릴 때 리스크 자산 전반이 함께 식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축소하기 시작하면 코인 시장에서도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지금 같은 시점은 장기적으로 좋은 매수 기회를 준비할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두려워할 때 기회를 보는 것, 그것이 진짜 투자자의 시선이겠죠.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면 기술주 중심의 조정 장세, 밸류에이션 부담, 셧다운으로 인한 불확실성, 소비심리 둔화로 인한 경기 우려, 그리고 리스크 자산 전반의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향후 방향은 연준의 발언과 다음 주 발표될 경제지표가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는 불확실성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른 하루로 평가됩니다. 시장은 늘 움직이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금은 공포보다 데이터, 소문보다 기초 체력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상으로 달고나 테일러의 매일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11월 배당을 앞둔 미국 대표 기업 5곳, 애플, 에브비, 콜게이트, 코스트코, 그리고 리얼티 인컴의 배당 일정과 환율 1,450원으로 계산한 배당액, 최근 주가 흐름, 그리고 전망을 정리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 배당일은 11월 13일, 주당 0.26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377원. 주가는 최근 201달러 선, 꾸준히 우상향 중이고 아이폰 17 판매가 호황입니다. 서비스 매출도 증가세라 전체 분위기는 긍정적. 다만 중국 내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서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애플은 여전히 믿고 보유하는 종목. 요약하자면 배당은 작아도 브랜드는 강하다. 장기 보유형 우량주. 두 번째 에브비. 배당일은 11월 14일, 주당 1.64달러. 원화로는 약 2,378원. 주가는 약 189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대표 치료제 휴미라의 특허 만료 이후에도 신약 파이프라인이 잘 이어지고 있어서 배당 유지 능력은 매우 탄탄하다는 평가. 배당 수익률이 6%대라서 장기 배당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현금 흐름이 필요한 포트폴리오엔 최적의 고배당 안정형 종목. 세 번째는 콜게이트 팜올리브. 배당일 역시 11월 14일이고 주당 0.52달러. 원화로는 약 754원. 주가는 약 91달러, 비교적 조용하고 소비재 기업답게 경기 변동에 덜 흔들리고 배당 성향도 높습니다. 다만 성장성이 크진 않아요. 대신 꾸준히 배당을 주고 위기에도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성장은 느려도 꾸준함이 무기인 별 3개 반 정도 종목.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코스트코입니다. 배당일은 11월 14일, 배당금은 1.3달러. 원화로 약 1,885원.
주가는 현재 986달러, 고가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회원제 구조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고 소비가 위축돼도 회원 수가 줄지 않는다는 게 강점. 다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주가라 단기 매수보다는 보유 유지가 좋아 보입니다. 제 평가로는 강한 기업이지만 지금은 잠시 매수는 보수적으로. 마지막으로 리얼티 인컴, 배당주로 이 회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1월 14일 배당, 주당 0.27달러, 원화로는 약 392원. 월배당 리트로 유명한 회사예요. 주가는 58에서 60달러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서도 배당을 꾸준히 지급합니다. 현재 금리 수준이 높아서 리트는 살짝 눌려 있지만 금리 하락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한 줄 평으로 매달 들어오는 배당, 인컴형 포트폴리오의 핵심. 금리 인하 시작하면 수혜 종목. 지금까지 달고나 테일러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정부 셧다운, 즉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이 사태가 앞으로의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의 상승세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나스닥 지수를 대표하는 QQQ가 600선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되살아난 이유, 바로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현재 워싱턴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특히 최근 민주당이 일부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셧다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이미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 39일째를 넘겼습니다.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와 2022년 인플레이션 시기 수준으로 추락했어요. 정부가 멈추면 지출도, 행정도 멈춥니다. 결국 돈의 흐름이 막히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기대를 봅니다. 셧다운이 끝나면 이건 시장의 단기적인 촉매제, 즉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주말마다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고 투자자들은 정치권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셧다운이 끝나더라도 지연된 경제 지표들입니다. 실업률, 비농업 고용,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핵심 데이터가 이미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복원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시장이 명확한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를 보죠. 첫 번째, 셧다운이 조기에 종료된다면 소비 심리 같은 소프트 데이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지갑을 열고 기업들의 매출 전망이 개선되면 나스닥은 단기 반등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장기 상승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셧다운이 끝난 뒤 발표될 CPI와 고용 지표가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나와야 해요. 이 수치들이 시장의 진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결정됩니다. 결국 모든 건 여기에 연결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도 최근 셧다운은 안개와 같다고 말했죠. 즉,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선 경제를 명확히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안개가 걷히면 연준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셧다운 사태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론 반등의 불씨, 중기적으론 경제 지표 회복의 시험대, 장기적으론 금리 인하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지만 이 셧다운 종료라는 한 문장이 나오는 순간 나스닥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기 속의 기대, 불확실성 속의 기회.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이죠.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실상 종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넘게 이어졌던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는 등 여러 혼란이 이어졌죠. 그런데 드디어 미국 상원이 예산안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 기능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중단됐던 공공기관 예산 복원과 무급으로 일했던 직원들의 급여 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시장,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까지 분위기가 한결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동안 셧다운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는데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된 거죠. 그럼 이 소식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 회복 기대감입니다. 미국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공공지출과 소비가 다시 살아나면서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IT 부품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환율 안정 효과입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강세였던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원화가 안정되고 수입 물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업들의 비용 압박이 완화되고 소비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투자 심리 회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시장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미국의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한국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AI 관련 종목이 주목받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 갈등이 깊어진 결과였어요. 즉, 언제든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셧다운 기간 동안 발표가 미뤄졌던 미국의 고용지표나 소비지표가 한꺼번에 나오면 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환율이나 수출 지표에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을 수 있죠. 정리하자면 이번 미국 셧다운 종료는 한국 경제에 숨통이 트이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긴 아직 이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정상화되면 세계 교역이 다시 살아나고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 유지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 반드시 투자해야 할 최고의 회사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팔란티어를 응원하신다면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팔란티어는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본사를 둔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 이름 팔란티어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멀리 있는 세상을 보는 마법의 구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정보를 통찰하는 기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팔란티어의 핵심은 데이터 분석 기술입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과 기업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이해하고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고담, 파운드리입니다. 고담은 미국 정부와 국방기관이 사용하는 분석 시스템으로 테러 예방, 군사작전, 정보 수집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파운드리는 민간 기업용 플랫폼으로 기업이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실제 경영 전략이나 생산 관리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회사는 2003년에 페이팔 공동창업자 피터 틸과 현재 CEO 알렉스 카프가 함께 세웠습니다. 초창기에는 CIA, FBI 같은 미국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금융 등 민간 산업 전반으로 고객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플랫폼 AIP를 내놓으면서 AI 시대의 인프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 플랫폼은 군사작전부터 공장 자동화, 물류 예측까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AI가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팔란티어는 이렇게 데이터와 AI를 연결하는 기업이죠.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팔란티어의 사업은 정보 의존도가 높고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로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주가는 이미 AI 붐에 따라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급격한 조정 가능성도 있다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AI 전환의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바꾸는 기술을 가진 엄청난 회사, i시대의 전략 기업 팔란티어는 반드시 투자해야 할 회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와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은 긍정과 불안이 동시에 엇갈렸습니다. 다우지수는 1.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산업 운송 에너지 섹터가 시장을 끌어올리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죠. 반면 나스닥은 0.3% 하락,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S&P 500 지수는 0.2% 상승하여 상승세와 하락세가 맞서는 혼합된 장세였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해서 금리 인하와 연말 랠리를 응원해주세요.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무려 40일 넘게 이어졌던 셧다운 사태가 드디어 상원 합의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공무원 급여 지급, 공공기관 예산 복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행정마비 사태가 끝났다는 기대가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섹터는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일본계 투자사인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보유 지분을 전부 매각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반도체 전반의 매도세가 확산되며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AI 붐으로 급등했던 기술주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잠시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블루칩과 산업재 중심 종목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셧다운 우려가 완화되면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우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운송 항공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요약하자면 정부 재가동 기대에 다우는 상승, 기술주 부담으로 나스닥은 하락.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즉, 시장이 균형을 찾는 과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AI와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가 잠시 쉬어가는 사이 기초산업과 전통업종이 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기 급등한 기술주보다는 실적 안정성과 배당 매력이 있는 우량주 중심의 접근이 유리해 보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 변화와 재정 집행 속도에 따라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67%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매일 전해드리는 오늘의 주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왜 직접 AI 칩을 만들게 되었을까? 테슬라의 핵심 사업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자율주행, 로봇, AI 슈퍼컴퓨터. 이 모든 기술의 중심엔 데이터와 연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범용 칩으로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의 처리 속도, 전력의 효율성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의 칩을 쓰느니 우리가 직접 만들자. 테슬라는 이제 자사의 AI 기능에 최적화된 테슬라 칩 설계를 직접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을 톡톡 2번 터치하시면 대박의 기운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의 칩 전략과 로드맵. 현재 테슬라는 AI 5세대 칩을 개발 중이며 곧 AI 6세대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생산 파트너는 삼성전자와 TSMC, 특히 삼성과는 16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죠. 머스크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칩을 생산하는 테라팩, 초대형 반도체 공장 설립 계획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칩은 엔비디아보다 전력은 1/3, 제조 비용은 1/10이 될 것이다. 즉,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두 번째, 테슬라가 노리는 큰 그림. 테슬라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데이터 칩 소프트웨어 완성차로 이어지는 완전 통합 생태계 구축입니다. 자율주행차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AI 트레이닝용 슈퍼컴퓨터 도조까지 이 모든 하드웨어와 AI 시스템을 자체 칩으로 연결하면 속도, 비용, 보안 모든 면에서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AI의 핵심 부품을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지만 리스크도 있다. 입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닙니다. AI 칩 시장은 이미 엔비디아, AMD, 인텔 등 세계적인 강자들이 포진해 있고 기술 장벽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공장 설립과 칩 양산까지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어서 성과가 늦어질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지금은 기대의 구간이며 향후 실제 생산력과 수익화 여부가 테슬라의 다음 단계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구독은 채널 유지와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길었던 미국의 셧다운이 종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패배. 오늘의 주식은 시장의 주요 동향과 배경, 긍정 요인, 위험 요인, 전망과 전략 제안 이렇게 4단계로 전합니다. 화면을 톡톡 2번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첫 번째, 오늘 시장의 주요 동향과 배경. 미국 증시는 오늘도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대표 지수인 S&P 500 ETF는 소폭 상승. 반면 기술주 중심의 QQQ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며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정치적 이슈. 특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입니다.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정부기관 업무가 멈추고 경제지표 발표까지 중단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빠르게 냉각되는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죠. 여기에 3분기 실적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실적은 좋지만 이 다음이 문제다는 불안감과
기업 체력이 탄탄하니 시장이 버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맞서며 조용하지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 요소. 가장 강력한 호재는 기업 실적의 견조함입니다. 이번 분기에도 많은 기업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하며 미국 기업들의 기본 체력이 여전히 단단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기술주 일부는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방어주와 대형 소비재 기업들도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안정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셧다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타협의 움직임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진전이 있어도 투자 심리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인. 첫째로 정치적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셧다운 협상은 언제든 틀어질 수 있고 협상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시장 변동성은 커지게 됩니다. 둘째는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현재 기술주는 미래 실적까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상태라는 의견이 많아서 조금만 매크로 환경이 흔들려도 기술주에서 먼저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재심화 가능성, 연준의 강경 발언, 금리 인하 전망의 지연 같은 요인들도 언제든 시장 전반을 긴장 모드로 되돌릴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네 번째, 전망과 전략 제안. 지금 시장은 방향성을 만들기 전 숨을 고르는 단계와 가깝습니다. 추세가 뚜렷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중심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기술주 비중이 너무 높다면 일부는 차익 실현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대로 실적이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이 좋은 가치주 대형주는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예정된 정치 일정, 금리 관련 발언, 경제지표 발표 등 외부 이벤트에 따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빠르게 챙기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방어적으로 넓게 보고 기회는 좁고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 시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주식과 지식 랭킹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테슬라가 공식 X채널을 통해 짧지만 임팩트 있는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문구는 단두줄이었는데요.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다. 곧 온다. 이 말 한마디에 국내 테슬라 사용자들과 투자자들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한국 FSD 관련 핵심 포인트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빠른 FSD 한국 상륙을 원하시면 황금 항아리를 톡톡 터치해주세요. 테슬라 코리아 계정 영상 속에서는 한국 도로에서 FSD가 실제로 작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상등 켜고 주차된 차량 옆을 조심히 지나가는 장면, 좁은 골목에서 차선을 알아서 유지하는 장면, 갑자기 나타나는 교차로에서도 부드럽게 판단하는 모습까지. 아, 이제 진짜 한국에서도 테슬라가 스스로 운전하는 시대가 오나? 이런 기대가 커졌죠. 첫 번째, 이번에 들어오는 기능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FSD 감독형, 즉 운전자가 항상 손을 떼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차가 알아서 잘 가긴 하지만 언제든 개입할 준비는 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이 기능을 열어준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도로 구조가 복잡하고 규제가 까다롭고 일방통행과 골목길 신호체계가 상당히 복합적인 나라거든요. 이런 곳에 FSD를 적용한다는 건 테슬라 입장에서도 기술 자신감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자율주행 관련 법령이 아직 완전히 정비된 상태는 아닙니다. 운전 보조 기능의 사고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FSD를 감독형으로 제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FSD가 처음 한국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미국 FTA 덕분에 미국산 차량은 안전기준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스템 도입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3, Y 차량은 국내 인증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직 공식적인 출시 일정, 가격, 한국에서 어떤 차량까지 지원될지 이런 세부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직접 코리아 커밍 순을 선언한 만큼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실제 적용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테슬라가 한국을 차세대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 도로 위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테스트되고 적용될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 테슬라에도 적용되나? 가격은 얼만데?
보험은 어떻게 되지? 이 부분은 테슬라에서 공식 발표를 하면 TOP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오늘의 주식 탑 지식 랭킹 소식을 받아보세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96%에서 5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시장을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단 하나의 변수 금리의 방향에 따라 지금 투자 시장이 앞으로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상황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톡톡 터치해서 12월 금리 인하를 응원해주세요.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00% 구간. 최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의 실질금리라고 할 수 있는 연방기금금리도 약 3.87%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더 높았는데 연준이 방향을 긴축해서 완화로 천천히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금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노동시장의 둔화, 두 번째는 경제활동의 완만한 둔화,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 그렇다고 물가가 완전히 잡힌 건 아닙니다. 아직 연준 목표치인 2%보다 높기 때문에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더 내려야 한다는 쪽과 너무 빨리 내리면 다시 위험해진다는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죠. 특히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지금 금리는 여전히 제한적, 즉 꽤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금리가 경기 과열을 억누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연준이 추가 인하를 할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고 연준은 매번 경제 데이터를 확인해 가며 한 발씩 움직이는 태도를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이 금리 흐름은 투자자 입장에서 우선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 기술주 리스크 자산 예를 들면 코인 시장까지 모두 자금이 조금씩 유입되는 환경이 생깁니다. 자금의 비용이 낮아지니까요. 반대로 금리가 인하 속도 없이 유지되거나 너무 천천히 내려가면 시장은 다시 보수적으로 변하고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또 중요한 건 달러 흐름입니다. 미국 금리가 변하면 바로 환율이 움직이고 그럼 지금 내가 체크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리 인하 기대와 인플레이션 위험 물가가 다시 반등하면 연준은 인하를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예요. 둘째, 연준 인사들의 발언. 지금 시장은 데이터보다 말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한 문장, 한 단어만 바뀌어. 셋째, 금리에서 환율에서 투자로의 흐름,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약세가 시작됩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신흥국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한국 시장과 코인 시장에도 온기가 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금리 싸움은 단순히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그리고 많은 투자 계좌 전체와 연결된 흐름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공시, FOMC 발언, 고용지표, CPI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핵심만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연준 금리 인하 확률 급락, 새벽 미국 시장 연준의 계속된 매파적 발표까지 더해져 시장은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국장이 열리기 전 국내 선물 시장은 2%대로 미국 시장을 따라갔고 국장 또한 시작과 함께 주저앉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크크큐가 지난주 저점을 아직 지지하고 있고 CPI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모두 잘 될 거라고 시장을 응원하신다면 황금 복주머니를 2번 터치해주세요. 네, 먼저 잠시 후 오늘 미국 시장의 예측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낮아진 상황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전반적으로 성급한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가 압박을 받고 있고 채권 시장의 금리도 다시 오르며 유동성이 조여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장 초반 변동성이 크고 기술주와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장이 지나치게 반응했다는 인식도 조금씩 생기고 있어 장중 후반부에는 반발 매수나 저가 매수 흐름이 일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약세 또는 콘조 그리고 단기 방어적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럼 이 흐름이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 전 세계 자금의 흐름이 안전자산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가 다시 강해지고 원달러 환율이 위로 올라가며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강화됩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이면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만 흔들려도 지수가 크게 반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약세의 압력을 받게 되고 기술주 전반이 힘을 잃기 쉽습니다. 여기에 오늘 시장의 또 다른 변수는 CPI 기대치입니다. CPI가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 시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반영하면서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지만 현재는 오히려 물가가 다시 끼어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어 시장의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즉 CPI가 완전히 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작은 수치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금리와 CPI가 결합되면 한국 시장은 미국보다 하루 늦게 반응하는 구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즉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지면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외국인 매도, 한국 주식 약세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성장주가 먼저 흔들리고 시장은 단기적으로 방어준하고 배당주를 더 선호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과매도 구간에 가까워지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이라도 회복되거나 물가가 안정된다는 신호가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한국의 반도체와 기술주입니다. 오늘의 핵심 금리 인하 기대가 회복될 조짐이 있는지 그리고 CPI가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앞으로 한국 시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회는 늘 지나간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2월 CPI와 고용지표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 속에서 제가 지난 15년간 시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얻은 시각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 상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월 CPI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CPI가 연일 기준 약 2.8%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달 대비 크게 높지도 그렇다고 급격히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즉 완만하게 눌리는 흐름은 유지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압력이 남아있다는 의미죠. 특히 투자자들이 더 집중해서 보는 부분은 근원 CPI,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보다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근원 CPI는 약 3.3% 수준이 예상되는데 이는 물가가 생각보다 끈적거리게 높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연준의 목표는 2%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내려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해진다. 만약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은 좀 더 기다리자는 입장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근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2월 고용 지표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농업 고용자 수가 약 10명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열도 아니고 급격한 둔화도 아닌 산업 전반에서 느껴지는 아주 적당한 온도의 고용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약 4.2%, 평균 시급은 연율 기준 4.0% 상승이 예상되는데 이 숫자들을 그대로 해석하면 미국 노동시장은 아직 견고하지만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노동시장은 병제의 체온과 같습니다.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고 반대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경기 침체의 우려가 더 커지죠.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그 중간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지표, CPI와 고용 지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합해서 말씀드리면 만약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고용이 강하게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는 멀어지고 달러는 강해지며 채권금리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한국 주식, 코인 시장까지 단기 조정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CPI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고용이 완만하게 둔화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위험자산 선호 모드로 돌아서게 됩니다.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코인 시장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S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금리 인하는 끝났다. 대폭 막장이 온다. 확실한 것은 지금 시장은 누구도 확언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15년간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알리바바가 중국 간첩이랍니다. 농담이 아니라 미국 백악관 메모에 적힌 내용입니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알리바바는 그냥 온라인 쇼핑 관련 IT 회사였죠. 백악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중국 인민해방군, 즉 PLA에게 AI 클라우드 기술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 IP 주소, 와이파이 정보, 결제 기록까지 접근 가능성이 언급됐어요. 그냥 대형 IT 기업일 뿐이라는 기존 인식이입원 의혹으로 완전히 뒤집혀버렸죠. 조금 더 깊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바로 중국의 국민융합 전략입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민간 기업의 기술과 데이터를 군사 분야와 연동시키는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기업은 AI,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기술이 군사 분야로 전환되면 전쟁에서 무기보다 중요한 정보, 정밀, 타적, 사이버 능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 문건에는 알리바바 내 일부 가제로 대공격 취약점을 중국군에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제로데이 취약점은 전 세계 네트워크 금융통신망을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사이버 폭탄이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이미 중국에 군사적 영향력이 있는 기업을 이번 알리바바 의혹은 이미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중 기술 전쟁의 한복판에서 터진 사건입니다. 결국 민간 기업이지만 군사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이 강하게 문제 삼는 지점이죠. 하지만 알리바바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다. 중국 정부도 여기에 힘을 실었고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중국 기술주 전체를 안보 리스크 기업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알리바바의 단독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 기술 기업 전반을 군사 리스크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서 이 이슈는 앞으로 중국 기술주 투자, 글로벌 클라우드, AI 시장, 미중 기술 전쟁, 사이버 안보 모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끝으로 이 사건이 사실이든 아니든 의혹이 터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시장에 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기술 기업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고 기술은 이제 국가 안보의 한가운데에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식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관심도가 올라가는데 코인은 작은 불확실성에도 추락하고 혹은 소식이 더디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금리 인하만 하면 코인도 자연스럽게 오르고 11월은 대부분 불장이 시작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시장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식은 호재든 악재든 반응하는데 코인은 셧다운 종료든 금리 인하 소식에도 거의 꿈쩍하지 않죠. 이유는 간단하지만 하락장의 공포 속에서는 아무것도 생각나질 않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인이 금리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시장의 자금 유입과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불리는 심리 지수. 물론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알트코인 도미넌스의 지표로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즉 상식선에서의 투자 지표입니다. 오랫동안 코인 시장에서 나름 잘 버텨온 고인물로서 지금 코인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투자 지표 이외에 또 있습니다. 첫째, 코인 ETF 자금 유입이 멈췄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들어오던 돈이 눈에 띄게 줄면서 시장 전체에 새로운 돈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온체인 거래량이 3개월째 감소 중입니다. 거래 이동도 없고 새로운 기관 유입도 없습니다. 즉,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죠. 코인 고인물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하는 코인 사이클은 6개월의 공포장과 4개월의 횡보 혹은 하락, 약 2개월의 불장 구조입니다. 지금은 횡보 단계입니다. 즉 바닥을 다지는 시간에 들어가 있어요. 넷째, 금리 불확실성의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 주식은 기업 실적이라는 방패가 있지만 코인은 오롯이 심리 자산이라서 연준의 작은 멘트 하나에도 힘을 잃기 쉽습니다. 그럼 정답은 뭘까요? 지금 코인이 안 오르는 이유는 나쁜 시장이 아니라 쉬어가는 사이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준 정치적 이슈 등을 코인의 사이클에서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차트의 폭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상승장 주기 계산에서 배제합니다. 주식과 코인의 시계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런 횡보 구간이 끝나면 다음 사이클의 시작이 항상 강하게 왔다는 것. 결국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장에 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비트코인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주식시장과 다른 방향 속에서는 코인 특유의 폭발력이 다시 등장할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불안이 아니라 시장의 호흡을 이해하는 시각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일 시장의 소식을 받아보세요. 안녕.